문자식과 함께 관련된 방정식의 예를 들어 볼게요. 25,000원짜리 치킨을 X1인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구입하였다. 여기서 할인 쿠폰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2,000, 3,000, 4,000이 되지요. 1. 치킨의 구입 가격을 문자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때 문자식에서 말하는 문자는 미지수인 X를 뜻하므로 문자 X가 들어있는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원래의 치킨 값에서 사용한 할인 쿠폰만큼 빼면 되므로 따라서 문자식은 25,000 빼기 X가 되고 이 문자식을 X의 식이라고 해요. 2. X가 5,000일 때 위 식의 값을 구하면 위의 문자식에서 X에 5,000을 대입하면 따라서 구하는 식의 값은 25,000 빼기 5,000은 20,000이 됩니다. 3. 할인 쿠폰으로 치킨을 22,000원에 구입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면 1번에서 구한 문자식인 치킨의 구입 가격이 22,000과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3,000이 되겠죠. 즉 25,000원짜리 치킨을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22,000원을 지불했다면 사용한 할인 쿠폰은 3,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은 서로 같다는 것을 뜻하는 기호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등호의 왼쪽 편을 좌변, 등호의 오른쪽 편을 우변이라고 하고 이 둘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해요. 참고로 한자, 변은 가장자리를 뜻하는데 그래서 좌변이란 등호의 왼쪽 경계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해당 문자를 사용한 식을 문자식이라고 하고 문자식에 대하여 해당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얻은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하고 문자식과 식의 값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식이란 등호가 있는 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은 5, 5 곱하기 6은 30과 같은 식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식이 되겠죠? 그런데 3 더하기 4가 10이면 등식이 될까요? 이 식도 등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호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등호가 포함된 모든 식은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참인 등식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식은 거짓인 등식이라고 불러요. 모두 등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의 식은 보통 등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부등호를 사용한 부등식으로 표현하죠. 이번에는 미지수가 포함된 식으로 등식을 나타내 볼까요? 2x 더하기 1은 7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의 두 등식처럼 참과 거짓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인 x의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식과 같이 미지수가 포함되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 됩니다. 즉, x가 2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가 되므로 7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거짓이 되고 x가 3이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은 7이 되므로 참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방정식 이전의 유형은 원인에서 시작하여 계산의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 결론이 나오는 구조인데 방정식의 유형은 이전 유형의 과정과는 정반대로 결과를 통하여 원인을 찾아나가야 하므로 처음엔 배우기가 좀 까다롭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정식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추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정과 닮았어요.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결말을 이용하여 여기저기 놓여있는 단서를 하나하나 순서 있게 연결하여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은 모두 방정식일까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2x 더하기 3x는 5x에서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가 곱하기이므로 좌변은 x를 2번 더한 후 다시 x를 3번을 더 더하면 x를 총 5번 더했으므로 우변과 서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참인 등식이 되지요.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항등식을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정은 긍정의 반대말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부정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즉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자인 정의 뜻이 다른 한자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배울 고등 수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차츰차츰 익숙해지자고 언급한 겁니다. 이 항등식에 x는 2를 양변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x는 2를 양변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므로 부정이라고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수가 포함된 식에서 이 두 가지와 또 다른 형태의 등식이 있어요. 3x 빼기 1은 3x에서 이와 같은 등식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좌변의 3x에서 1을 뺀 값과 우변의 3x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이 식도 두 번째의 수식과 마찬가지로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특히 미지수가 포함된 거짓인 등식을 말도 안 되는 등식이라고 하고 이를 불능이라고도 해요. 불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즉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등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등식의 종류는 항상 참이 되는 항등식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과 말도 안 되는 등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특히 부정과 불능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고등 수학에서 자주 접하게 되므로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알려준 겁니다. 이제 방정식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이라고 알아두세요.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은 방정식이 되거나 항등식이 되므로 이 두 식을 구분할 줄만 알면 되니까요. 미지수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수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수라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문자식에서는 미지수의 숫자를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하게 하거나 방정식에서는 결과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미지수는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x, y 등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방정식의 해나 그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의미해요. 여기서 그는 나무의 뿌리를 뜻한다고 했죠. 결과인 나무의 꽃이나 열매는 그 원인이 되는 뿌리를 근원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용하여 찾아낸 원인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자인 해는 풀다는 뜻으로 칼을 사용하여 소를 해체하고 살이나 뼈, 뿔 등을 발라내는 것처럼 방정식을 가르고 발라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인 x를 찾아낸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왜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나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등식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접근하면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서 결과인 20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즉, 결과인 우변에서 원인인 좌변의 미지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란 미지수에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예를 들어 좌변의 수를 연산한 결과가 우변과 항상 같고 미지수가 포함된 식에서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고 좌변을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면 우변과 항상 같아지므로 이들은 모두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을 뜻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의미에 관계없이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와 같이 표현이 사용되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들은 모두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이 문구는 중등 수학에서는 단순한 의미로 좌변과 우변이 모두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고등 수학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풀어야 하므로 아주 중요시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단서가 되는 문구들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등식이 항등식이 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면 좌변에 있는 x의 1차식과 우변에 있는 x의 1차식이 서로 같다는 것은 양변에 있는 동류항들끼리 각각 서로 같아야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1은 3과 같고 마이너스 b는 4와 같아야 하므로 따라서 a는 2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이제는 등식의 위대한 성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다음과 같이 윗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 접시에 30g짜리 추를 각각 올리더라도 여전히 평형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를 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더하여도 서로 같다는 겁니다. 즉,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 등식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윗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 접시에 30g짜리 추를 각각 빼더라도 여전히 평형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를 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빼도 서로 같다는 겁니다. 즉,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 등식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윗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 접시에 놓인 추를 각각 2배씩 곱하더라도 여전히 평형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를 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곱하여도 서로 같다는 겁니다. 즉,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 등식의 세 번째 성질입니다. 윗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 접시에 놓인 추를 각각 2배씩 나누더라도 여전히 평형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를 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나누어도 서로 같다는 겁니다. 단, 0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나누는 수인 C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 등식의 네 번째 성질입니다. 이제 등식의 성질을 정리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고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기본 방정식의 풀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주어진 방정식의 모양을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하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준호가 현재의 몸무게에서 5kg을 더 빼면 60kg이 될 때 현재 준호의 몸무게를 구하면 여기선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풀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5kg을 더 빼서 60kg이 되려면 현재 준호의 몸무게는 바로 65kg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방정식을 세울 때에는 노련한 마술사처럼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마술쇼가 일어나려면 마술사는 관객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속이지 않는 척하는 노련한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하듯이 방정식을 세울 때에도 몰라도 어떤 수인지 마치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모르는 미지수를 x로 두고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참고로 이전의 문자와 식 강의에서 미지수를 x로 두고 식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였는데 자신의 논문을 인쇄소에 맡기는 과정에서 조판 공과의 일화를 소개했었죠. 이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수학식을 세울 때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수학의 마술사가 되어 뻔뻔한 마술쇼를 시작해볼까요?
현재 준호의 몸무게를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미지수 Xkg으로 식을 세우면 X 빼기 5는 60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주어진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탐정이 사건의 결과를 이용하여 원인을 차례로 추적해 나가듯이 등식의 성질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좌변에 있는 -5를 없애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되므로 등식의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양변에 5를 더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X이고 우변은 60 더하기 5이므로 따라서 6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이 과정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 풀이 과정의 둘째 줄을 정리한 식이 셋째 줄이므로 두 번째 줄을 과감히 없애고 첫째 줄에서 바로 셋째 줄로 건너뛰게 되면 노란색의 부분만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좌변에 있는 -5가 우변으로 옮겼더니 부호가 반대로 되어서 +5로 바뀌었죠. 이를 이항이라고 불러요. 집을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하죠. 이항이라는 것은 항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수를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항을 옮기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이란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이번엔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쿠폰 9개를 모으면 음료수 한 잔을 무료로 줄 때 보영이가 가진 쿠폰이 2장이 부족하다면 지금 보영이가 가진 쿠폰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서도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쿠폰 9장에 대하여 2장이 부족하므로 현재 7장의 쿠폰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등식의 성질을 적용시키기 위해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학의 마술쇼를 시작해볼까요? 보영이가 가진 쿠폰의 개수를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X개라 하면 9장의 쿠폰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2장이 부족하므로 X 더하기 2는 9가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해야 하므로 좌변에 있는 +1을 없애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되므로 등식의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양변에 1을 빼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X이고 우변은 9 빼기 2이므로 따라서 7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풀이 과정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 풀이 과정의 둘째 줄을 정리한 식이 셋째 줄이므로 두 번째 줄을 과감히 없애고 첫째 줄에서 바로 셋째 줄로 건너뛰게 되면 노란색의 부분만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좌변에 있는 +2가 우변으로 옮겼더니 부호가 반대로 되어서 -2로 바뀌었죠. 이것도 역시 이항이 됩니다. 이항을 하게 되니까 부호는 반대로 되었죠. 이번엔 세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7명에게 사탕을 남기지 않고 나누어 주면 5개씩 줄 수 있을 때 전체 사탕의 개수를 구하면 이 역시도 수식이 없이 7명에게 남기지 않고 5개씩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사탕의 개수는 7 곱하기 5는 35가 됩니다. 하지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수학의 마법을 부려볼까요? 전체 사탕의 개수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X개라고 하면 X를 7로 나누면 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7분의 X는 5가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해야 하므로 좌변에 있는 분모 7을 없애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됩니다. 등식의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양변에 7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X이고 우변은 5 곱하기 7이므로 따라서 3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풀이 과정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 풀이 과정의 둘째 줄을 정리한 식이 셋째 줄이므로 두 번째 줄을 과감히 없애고 첫째 줄에서 바로 셋째 줄로 건너뛰게 되면 노란색의 부분만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좌변에 있는 분모 7이 우변에서는 곱하기 7로 바뀌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이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항은 등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질에서 계산의 과정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만든 풀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엔 이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를 정리하면 좌변의 분모가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수는 우변에서 곱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트 5권을 8,000원에 구입했을 때 노트 1권의 가격을 구하면 이 역시도 식을 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노트 5권을 8,000원에 구입했으므로 8,000원을 5로 나누면 1,600원이 돼요. 하지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수학의 마법을 부려볼까요? 노트 1권의 가격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x1이라고 하면 5x는 8,000이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해야 하므로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인 5를 없애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됩니다. 등식의 네 번째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양변의 5를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x이고 우변은 5분의 8,000이므로 따라서 1,60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풀이 과정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 풀이 과정의 둘째 줄을 정리한 식이 셋째 줄이므로 두 번째 줄을 과감히 없애고 첫째 줄에서 바로 셋째 줄로 건너뛰게 되면 노란색의 부분만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좌변에 있는 곱해진 5가 우변에서는 나누기의 형태인 분모 5로 바뀌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도 이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좌변에 곱해진 수가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수는 우변에서 분모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x의 개수가 분자가 1이 아닌 분수의 꼴이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같은 무게의 책 3권의 무게가 900g일 때 같은 무게의 책 10권의 무게를 구하면 책 3권의 무게가 900g이므로 책 1권의 무게는 300g이 되고 따라서 책 10권의 무게는 3000g이 됩니다. 하지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수학의 마법을 부려볼까요? 책 10권의 무게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xg이라고 하면 10권 중에서 3권의 무게는 10분의 3xg이 되므로 900g과 같아야 해요. 따라서 10분의 3x는 900이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변형을 해야 하므로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인 10분의 3을 없애야 하죠. 분모 10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을 곱해야 하고 또한 분자 3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3으로 나누어야 해요. 이렇게 곱하고 나누기를 2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양변에 10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10을 곱하면 됩니다. 좌변에는 x만 남게 하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양변에 3분의 10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좌변은 x이고 우변은 900 곱하기 3분의 10이므로 따라서 300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풀이 과정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 풀이 과정의 둘째 줄을 정리한 식이 셋째 줄이므로 두 번째 줄을 과감히 없애고 첫째 줄에서 바로 셋째 줄로 건너뛰게 되면 노란색의 부분만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인 10분의 3이 우변에서는 그 역수인 3분의 10을 곱한 형태로 바뀌었죠. 이를 정리하면 좌변에 x의 개수인 분수가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수는 우변에서 역수의 곱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